안녕하세요, 닭대가리입니다. 변화하는 세계 질서에서 배웠잖아요. 달리오가 말했어요. 제국은 반드시 무너진다고. 패권은 이동한다고. 그 어떤 질서도 영원하지 않다고. 근데 읽고 나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달리오는 제국의 거시적 붕괴를 말했어요. GDP, 부채 비율, 기축통화, 숫자 지표로 설명했어요. 근데요, 그 숫자 뒤에 있는 사람들은요? 제국이 고도 성장할 때, 시스템이 빠르게 돌아갈 때, 그 속도에 맞춰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디로 가는 걸까요? 엔트로피에서 배웠잖아요. 질서를 만들수록 더 큰 무질서가 생긴다고. 달리오는 그걸 거시경제로 봤어요. 근데 무라카미 하루키는 그걸 사람으로 봤어요. 무라카미 하루키의 노르웨이의 숲. 처음엔 그냥 연애소설인 줄 알았어요. 아니었어요. 그저 연애소설인 줄 알았던 이 책은 사실 시스템의 고도성장기라는 거대한 엔진이 뿜어낸 정서적 폐기물, 즉 인간 엔트로피들의 수용소였어요. 먼저 배경을 알아야 해요. 1960년대 후반 일본. 달리오가 말한 빅사이클의 절정기예요. 패권국의 조건, 경제규모, 수출 경쟁력, 기술 혁신. 일본이 이걸 다 올리던 시대예요. 모두가 더 빠르게, 더 효율적으로, 더 생산적으로 달려가던 시대. 달리오는 이런 시대를 빅사이클의 상승 구간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달리오가 말했잖아요. 전성기에 쌓이는 부채, 양극화, 그리고 결국 오는 붕괴. 닭발, 그 시대의 이면, 고도의 성장의 그늘, 그게 이 소설이에요. 이 소설은 죽음에서 시작해요. 주인공 와타나베의 가장 친한 친구 기즈키. 고등학교 시절 어느 날 갑자기 차고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이유가 없어요. 멀쩡해 보였어요. 행복해 보였어요. 아무 신호도 없었어요. 달리오가 말한 빅사이클에는 GDP 숫자만 있어요. 근데 그 숫자 뒤에는 기즈키 같은 사람이 있어요. 시스템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 사람. 아무도 못 알아채는 사이에 무너져버린 사람. 고도성장기의 정서적 엔트로피예요. 나오코. 기즈키의 연인이었어요. 기즈키가 죽은 후 와타나베와 연결돼요. 나오코 안에 뭔가 쌓여가고 있었어요. 기즈키를 잃은 상실, 자기 안에 알 수 없는 어둠, 세상이 요구하는 정상에 맞춰지지 않는 자신. 나오코는 결국 정신요양원 아미료에 들어가요. 아미료, 숲속에 있어요. 바깥 세상과 단절돼 있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너무 섬세한 사람, 너무 예민한 사람, 시스템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 사람. 달리오가 말한 빅사이클, 경제가 성장할 때 부의 양극화가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아미료는 그 양극화의 다른 얼굴이에요. 경제적 양극화가 아니에요. 정서적 양극화예요. 시스템에 적응한 사람들, 그리고 시스템이 숲속에 버린 사람들. 아미료는 인간 엔트로피들의 수용소예요. 레이코도 있어요. 재능 있는 피아니스트였어요. 근데 억울한 일을 겪고 무너져서 왔어요. 사회는 그녀를 보호하지 않았어요. 그냥 아미료로 보냈어요. 미도리. 와타나베가 대학에서 만나는 여성이에요. 나오코와 완전히 달라요. 나오코가 과거에 묶인 사람이라면 미도리는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직접적이고 솔직하고 생명력이 넘쳐요. 와타나베는 두 세계 사이에서 흔들려요. 나오코의 세계, 과거 죽음 상실. 미도리의 세계, 현재 생명 앞으로 나아감. 달리오가 말했잖아요. 빅사이클에서 쇠퇴기에 접어들면 내부 갈등이 심해진다고. 와타나베 안에서도 내부 갈등이 심해져요. 죽음과 삶 사이에서, 과거와 현재 사이에서. 그리고 나오코는 결국 아미료 숲속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설명이 없어요. 이유가 없어요. 세상의 정상에 맞춰지지 못한 사람의 결말이에요. 이 소설에서 가장 유명한 문장이에요. 죽음은 삶의 반대편에 있지 않다. 죽음은 삶의 일부로서 존재하고 있다. 기즈키가 죽었어요. 나오코가 죽었어요. 근데 와타나베는 살아요. 그리고 살아있는 동안 죽음을 안고 살아요. 달리오가 말했잖아요. 제국도 죽어요. 근데 그 제국의 죽음이 다음 제국을 만들어요. 네덜란드가 죽고 영국이 태어났어요. 영국이 죽고 미국이 태어났어요.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기즈키의 죽음이 와타나베 안에서 살아요. 나오코의 죽음이 와타나베 안에서 살아요. 엔트로피에서 배웠잖아요. 에너지는 사라지지 않는다고. 죽음도 사라지지 않아요. 살아있는 사람 안에 쌓여요. 그리고 그게 다음을 만들어요. 닭대가리의 결론입니다. 소설 마지막 장면이에요. 나오코가 죽고 나서 레이코가 아미료를 나오고 나서 와타나베는 미도리에게 전화해요. 미도리, 지금 나는 어디에 있는 거지? 이 마지막 문장이 이 소설이에요. 상실을 안고 죽음을 안고 그래도 현재로 돌아오려 하는 것. 달리오는 거시적으로 물었어요. 지금 우리는 빅사이클에 어디에 있는가? 하루키는 미시적으로 물었어요. 지금 나는 어디에 있는 거지? 같은 질문이에요. 거시든 미시든, 제국이든 개인이든. 지금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아는 것. 그게 달리오가 말한 빅사이클의 통찰이고 그게 하루키가 말한 삶의 통찰이에요. 엔트로피에서 배웠어요. 질서는 반드시 무너진다고. 달리오에서 배웠어요. 제국도 반드시 무너진다고. 그리고 하루키에서 배웠어요. 고도 성장의 질서가 뿜어낸 정서적 폐기물이 있다고.
그 폐기물들이 아미료라는 숲속에 쌓였다고. 그리고 그 감정 엔트로피는 없어지지 않는다고. 그래도 와타나베는 전화해요. 미도리에게, 현재에게, 살아있음에게. 그게 감정 엔트로피에 저항하는 방식이에요. 상실을 안고도 살아가는 것, 죽음을 안고도 현재를 향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시작 아닐까요? 지금까지 닭대가리였습니다.